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어준의 매 회마다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90분 방송짜리인데요, 90분 하고서 200만 원 벌어요. 그것도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받은 출연료를 합산하면 무려 23억 원이나 된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매회 20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동안에 23억 원이나 벌어들였다는 얘기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지 않고요, 김어준이가 이 출연료를 별도 법인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세금을 좀 탈루 의혹이 있다, 이런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자기가 단 한 푼도 세금을 덜 낸 것이 없다, 요것만 반박을 하고, 본인이 2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어요. 이걸 보면 그동안에 김어준이는 자기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출연료 2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고 있었고, TBS 측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출연료 200만 원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본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본인의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매회 출연 때마다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가 사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23억, 2016년부터 불과 5년 동안에 23억을 벌었으면 요즘 그 난리난 아파트 한 채도 강남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떼돈을 버는 것이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의 관련 규정과 관례에 의해서 이런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합법적으로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작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고 액수는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게 돼 있고, 보통 한 6,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 배철수,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 그 배철수 아시잖아요. 이 배철수 앵커가 TBS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한 70만 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배철수보다 무려 3배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한복판에 김어준이가 서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비판적인 논조로 이 김어준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참패 원인이 뭡니까? 이 공정 개념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공정한 대우,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결과를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도 복잡하고 미래의 삶은 아예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전부 등을 올린 거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런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 다음에 이 불공정적인 이런 행태에 관해서 우리 국민 2030 세대뿐만 아니죠,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문재인 정권 내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쿠키뉴스가 보도한 이 별도 법인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TBS 내부 인사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TBS가 김 씨의 출연료를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입금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식회사 김어준은 현재 존재하는 별도의 법인이고 본점이 서대문구 충정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오래 몸담았던 딴지일보하고 주소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니까 이 해당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콘텐츠 유통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대행업은 물론이고 매니저업과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음악 예술 및 공연 기획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아주 참 놀랄만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판매업까지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이 사람은 방송이 주가 아니고요, 방송을 핑계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가 목표예요. 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 여권 인사만 집중적으로 출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돈벌이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그러면 이 주식회사 김어준은 언제 만들었느냐? 2019년도 5월 15일 날 만들었는데요. 되게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원이 이 김어준이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딱 한 명. 그리고 감사는 2019년도 5월 16일 날, 2019년도 5월 16일 날 등기를 한 이후에 바로 같은 날 사임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럴듯하게 회사 하나 꾸며놓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모든 자금 운영 뭐 이런 거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리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립된 이후에 회사 성립일이 2019년 5월 15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감사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인 법인이에요. 1인 법인. 그러니까 이 혼자 독자할 수 있는 기구에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TBS 이 쿠키뉴스 보도에 의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출연료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최고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최고 4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200만 원 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 9월부터 따지면 23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하면 마음대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는데 마음대로 만약에 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횡령까지도 가능한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TBS 측에 현재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와 관련된 입장문을 낼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뉴스는 이 안건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이 김 씨가 1인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 딴지일보 측에 문의를 남겼는데 아무런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 김호준이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서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었다. 그러면서요. 상당히 불쾌한 어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냐. 오바들 하지 말라. 그 에너지로 내곡종 취재나 LCT 취재를 하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가 뭔데 여기저기 취재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깨끗하니까 취재하지 말고 이 본인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열을 올려서 보도했던 내곡동 문제, LCT 문제, 이거를 취재하려고 하는 이걸 보면 이 얼마나 이 양심이 이 간이 큰 사람인지 참 짐작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TBS의 이 불법적인 측면, 출연료를 포함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예산 대주잖아요. 감사를 철저히 좀 하라. 그리고 이 NGO 같은 데서는요, 이러한 이 TBS 관해서 NGO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공익 감사를 좀 청구하십시오. 공익 감사. 그래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공익 감사들도 청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고발해야 돼요. 이런 건 고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구두 계약으로 외부 진행자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매 회마다 2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계약서 없이 한다? 이거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 관련 이 법규를 따져서 철저히 대처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받는데도 수십 가지 이 절차하고 서류 작성을 요구받는데 무려 TBS가 서울시에서 올해만 받는 돈이 37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요. 즉 1년 예산의 73%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데 계약서 하나 없이 준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런 이 관련 예산을 남용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TBS는 이제 사실상 이 공공재인데 이렇게 남용되고 그리고 이 출연료를 남용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용 방송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지 여러분들 뭐 짐작하고도 남으시겠지만은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요. KBS 1, 2, MBC, EBS, KTV, 아리랑TV, TBS 이렇게 7개가 있고 경기도 이재명이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통방송. 김어준이 복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친여방송 매체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방송사들이 연합뉴스가 대주주로 있는 연합뉴스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YTN은 공공기관이 대주주예요. 대부분. 그래서 YTN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방송이 국영 KTV예요. 이 국영 KTV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국정 홍보 방송인데 이 국정 홍보 방송이다시피 완전히 친여 매체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어용성 이 방송들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되고, 이런 것도 이 야당에서 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어용 방송들 보다 이 공정한 방송,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그런 균형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맨 먼저 보도를 했고, 지금 이제 이어서 다른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입원한 지 27일 만에 몸무게가 무려 7, 8kg나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말이죠, 이 구치소로 복귀하는데, 참 이 이재용 회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론자고요. 아주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이 어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번에 복통이 났을 때도 이 밖에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괜찮다 하고 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퇴원 의사를 밝혀서 이 구치소 복귀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인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에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있죠. 이렇게 삼성 이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치소에 지금 복역 중에 있는데, 이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이게 22일 날 열리는 이런 삼성의 경영 불법 승계 문제, 이 재판은 지난달에 25일 날 본래 열리게 돼 있었는데요. 이 부회장이 갑자기 수술하고 입원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내주죠. 22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철저하게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준법 정신을 또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 내부에서 이 치료를 받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대장까지 절제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해 왔고, 그동안에 한 3주간 고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간에만 무려 몸무게가 7, 8kg나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오늘 서둘러서 복귀하는 것은 안 좋으니 좀 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은 더 이상 폐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퇴원 의사를 굽히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 이제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삼성 이재용 회장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바이든이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백악관에서 한 19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업체들을 초대해서 전 세계 화상회의를 백악관 바이든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반도체 이 공급 문제가, 반도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요. 그런 이 국제적인 이슈가 단순하게 과거와 같은 이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문제 차원에서의 반도체 문제를 바이든이 다룬 것이 아니고, 물론 경제적 측면도 있죠. 그보다는 더 중요한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외부 국가, 외부 기업들에만 미국이 의존해 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고,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 자동차 산업 상당히 지금 장애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나서서 이제는 공급망의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 반도체 관련 회의를, 이 화상회의를 바이든이 직접 주재했고, 이 회의에 미국의 설리반 이 안보보좌관이 직접, 그리고 이 경제수석, 경제보좌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할 정도로 지난 12일 날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19개 업체들을 보면
세계적인 업체들이 여기에 다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만의 TSMC, 그다음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AT&T, 커민스, 그다음에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로트릭, 마이크론, 노스롭 그러먼, 이런 대대적인 세계적인 회사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고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나 로만 상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냐면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를 미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중에 2조 2,500억 중에서 500억 달러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월 달에 국방수권법에도 이 반도체 R&D 투자에 할 수 있도록 수권법에까지도 명시해 놓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런 회사인 이 삼성 총수가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인텔이 MS, IBM과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22조 원을 투입해서 애리조나에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만은 미국, 일본과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만 설비 투자에 31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 전 세계의 20%를 유럽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선전에 파운드리 새로운 공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는데 내년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대만은 54%,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17%를 지금 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현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장기 이 전략은 어떤 것인지 있기는 하겠습니까? 제가 참 물어보는 게 참 답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우리 삼성을, 이 반도체 세계적인 지금 세계 2위 기업인데요, 대만 업체 바로 뒤이어서 대대적으로 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제도 이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규제 풀어주는 것은 소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다양한 방법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반도체 그야말로 더 이상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이 이런 각별한 정책적인 그런 집중이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